정부 이제 현안 질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현안 네. 보고 받으셨죠. 네. TMF 사태. 네. 어제 뭐 질문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좀 그래도 속 시원하던데. 네. 이 큐텐의 이제 대표 구영배 대표가 나와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어떻게 뭐 이끌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하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앉아서 그냥 고개만 처음에는 고개도 안 숙이고 말로만 사과드립니다. 그래 고개를 숙이셔야죠. 했더니 네. 앉아서 이제 고개를 숙였어요. 제대로 사과하시려면 일어서서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이제 그때 일어섰어. 네. 근데 일어서더니 또 가만히 있어. 사과를 하셔야죠. 이 사람이 넋이 나간 건지 무슨 뭐 뻗대는 건지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입으로만 고개를 숙이셔야 했더니 고개만 일어서셔야죠. 했더니 서기만 서서 고개를 숙이셔야죠 하니까 서서 고개를 이상해요. 자, 하나하나 지도해 가면서 어쨌든 국민 앞에 구 대표가 처음으로 20일 만에 얼굴 드러내서 네.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다들 네.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저도 첫 질의를 몇 가지 이제 금감원장한테 확인하고 공정위원장한테 확인하고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를 그렇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갑자기 온 거예요, 셋이. 그 티몬 사장, 네, 위메프 사장, 네. 구영배 대표. 아하. 근데 보니까 티몬 사장이랑 그 위메프 사장은 그냥 회사원 아무것도 뭐 잘 실권이 없는 모르쇠 하고 네. 실권도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는 실실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김용만 의원한테 화장실에서 걸려가지고 혼나고 놀러 온 것처럼. 예, 아니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아무 실권이 없어. 그냥 직원이에요, 직원. 보니까 대표라고는 하지만 월급 많이 받는 직원일 뿐이에요. 그렇네. 보니까 구영배 대표가 다 손 틀어지고 있는 거고. 네. 이 구영배 대표는 왜 그러면 어제 나왔을까?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이거를 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잘못한 게 없다라고 구속 피하려고 그러는 구속 거예요. 피하려고. 구속 피하려고. 제가 네, 보기에는 법적으로. 구속 피할.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네. 도주 우려가 있다. 도주의 염려가 있느냐,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이건데 도주 우려 없어요. 도주 우려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회에 나온 거예요. 하하. 그 자락을 깔고 온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감원이나 정부 측에서 금감원이나 수사기관 측으로부터도 압박을 받았을 것 같아. 왜냐? 제가 보기에는 금감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 측에서는 구영배가 나쁜 놈이다라고 몰고 가면서 정부 측 책임, 감독기관, 허가기관, 감독기관 네.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구영배에게 전부 다 넘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게 느껴져요. 그 왜 그러냐면 금감원장이 예. 얘기를 하다가 아니 뭐 사실은 지금 수사 중인 거잖아요. 조사 중인 거고. 조사 중이죠. 그러니까 출입금지 사실 돼 있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일단 출입금지 조치를 딱 했죠. 사라져 있는 한 20일 동안 뭐 좋지 않아다 갑자기 출금 조치 정부에서도 가닥을 잡은 거야. 이거 이렇게 가자. 구영배를 악마화시켜서 가자. 물론 구영배가 잘못한 게 많죠. 구영배 회장이. 근데 그걸로만. 즉 허가기관, 네. 감독기관, 정부의 책임, 경제 컨트롤 타워인 정부의 책임을 빼고 이쪽으로 나쁜 놈 하나로 몰고 가겠다. 그게 네. 뭐냐? 금감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양치기 소년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소년. 거짓말쟁이다라는 믿을 거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두 번째, 예. 자금 흐름에서 불법적인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예, 하더라고요. 횡령, 배임 횡령의 예.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해석하면 어제 대통령이 사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무슨 지청장 수준이야. 일개 검사 수준이에요. 대통령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 앞에 속 시원하게 저 새끼 나쁜 놈이야라고 찍는 거거든요. 네. 악마 하나 만드는 거예요. 물론 잘못했어요. 하지만 대통령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먼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컨트롤 타워로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 어제도 그 얘기를 안 해. 예, 어제도 제가 이제 뭐 한번 그 찾아보시면 네. 동영상 보시면 3분으로 싹 정리해 버렸거든요. 이게 어떤 원인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가를 3분 정리를 제가 했어요. 근데 23명의 정무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는데 전부 다 그 디테일 네. 물론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테일을 확인하는 거에 시간을 쭉 보내셨는데 디테일 확인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네. 어떤 근본적인 원인과 누구의 책임인가를 살펴야 돼요. 네.
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김영배 회장은 목표가 구영배. 구영배 자, 김영배란다. 죄송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김영배 씨 다 죄송합니다. 구영배 회장은 목표가 Q10 예전에 이 양반은 G마켓을 나스닥에 상장시켜 가지고 1조 원 가까운 수익을 대박이었죠. 얻어본 사람이에요. 성공 신화를 가지고 있죠, 사실. 1조 원 가까이. 그것도 네. 2008년, 2010년에 벌써 10수년 전에 맞아요. 했던 사람이에요. 나스닥 상장을 하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 대박 얼마나 대박이 나는지를 네, 알아요. 그 맛을 알죠. 그 맛을 아는 네.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싱가포르 가가지고 Q10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년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이커머스를 할 수가 없어요. G마켓에서 빠져 나가면서 약정을 했던 거예요. 아하, 10년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10년이 Q10을 딱 만들어서 싱가포르에 10년이 딱 지나자마자 한국에 들어와서 네. 2022년부터 티몬, 위메프, 위메프. 그다음에 인터파크 커머스, AK몰까지 연속해서 이커머스 회사들 4개를 인수를 합니다. 네. 싱가포르에는 동남아 중심의 Q10이라고 하는 이커머스 회사가 있고 이미 마켓 온라인 마켓이 있고 근데 이 4개 회사가 전부 다 자본 잠식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좋지 않았어요, 상황이. 티몬. 예.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4천억 원 막 이렇게 자본 잠식이 돼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이걸 다 삽니다. 네. 왜 사냐? 왜 사냐? 왜 삽니까? Q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한 거예요. Q 익스프레스는 물류 회사예요. 다른 또 회사가 Q10의 뭐 자회사, 자회사, 예. 손자 회사예요. 손자 회사. 무슨 지니어스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손자 회사인데 여기가 물류 회사입니다. 물류 회사는 물류 회사. 물류 회사는 예. 배송하는 데잖아요. 맞아요. 물건 받아서 물건 갖다 주는 회사예요. 물류 회사는 네. 가치가 상승하려면 자기랑 계약한 온라인 마켓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감이 있는지 없는지. 티몬, 네. 위메프, AK몰, 이커머스,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위시라고 위시, 하는 예. 온라인 마켓도 사요. 딴 데는 심지어는 지분 현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샀는데 네. 위시는 현찰까지 현찰 주고 주고. 사요. 그만큼 그러면 공을 들였군요. 여기가 지금 네. 그 소위 Q10 그룹이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회사가 우리나라의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네. AK몰, 동남아의 Q10, Q10 플러스, 미국의 위시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물류 회사인 Q 익스프레스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 진짜 큰 그림이네, 이거. 네, 그러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되냐? 티몬이나 이런 데보다 요 익스플레스의 Q 익스플레스 예. 내지는 Q10, Q10. Q10의 재무 상태가 좋아야 돼요. 그렇겠죠. 여기랑은 계약 관계가 있어야 되고 직접적으로 Q10의 자회사기 때문에 손자회사기 때문에 네. Q10도 온라인 마켓이에요. 동남아에 네. 있는 Q10과 Q 익스프레스의 재무 상태가 좋아야 돼요. 여기 나머지 어떻게 얘를 보면 박살을 내더라도 얘를 박살을 내더라도 Q익스프레스를. 나스닥 상장하면 구영배 씨는 대박을 또 대박. 1조 원 이상의 야, 적어도 G마켓 G마켓 상장했을 때 5천억에서 1조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했던 것처럼. 그만큼의 대박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티몬이나 위메프를 박살을 내더라도 일단 외형이 껍데기가 유지되면서 Q익스프레스랑 계약한 온라인 마켓이 쫙 밑에 깔려 있어야 되고 재무 상태는 Q10과 Q익스프레스가 재무 상태가 좋으면 돼요. 돈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실화 되든 말든 어쨌든 네.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그 돈을 빨아들이고 재무 상태는 Q익스프레스 쪽만 좋게 만들고 그래서 상식시면 된다. 나스닥 상장시키면 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이런 그림을 그렇죠. 못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까? 예? 이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이 회사들을 막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거 인수해도 되는 봐야죠. 건가 봐야죠. 봐야죠. 공정거래 왜 제대로 안 받냐 했더니 네. 심지어는 사후 승인을 해요. 이게 사후 승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 위메프 뭐 이런 거 사고 났을 때 이미 원래 네이버나 뭐 네, 다음 네. 뭐 이런 데는 빠르면 2, 3일 늦어도 일주일이면 셀러들한테 정산을 해줍니다. 판매자들한테 그게 뭐 상식적이 당연하죠. 네, 2, 3일 돈 만에 들어오면 정산해줘요. 해줘야죠. 그리고 보통 일주일 정도 네. 오면 해주고 뭐 길어도 한 달에 안 넘어가는데 갑자기 위메프가 작년에 네. 5월 달에 50일, 70일 정산 주기를 그러면 보세요. 소비자한테 돈을 이걸 텀블러를 네, 네. 샀다 이거야. 네.
소비자한테 바로 결제를 텀블러 해서 가격을 받아서. 텀블러 가격을 받아서 예. 돈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거를 셀러한테 텀블러 판매한 사람한테 줘야죠. 온라인 마켓이 70일을 있다가 준다고 쳐봐. 그럼 이게 만 원이 70일간 묶여 있는 거예요. 아.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100억, 200억, 300억 커가잖아요. 네네. 한 1000억씩 잠겨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을 중간에 돌려 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겠어요? 이거는 싶죠. 처음부터 작정하지 않은 사람도 그 돈이 잠겨 있으면 돌려 쓰고 싶어져요. 근데 70일간 밀어놓고 이 정상금 가지고 네. 어제 구영배 씨도 인정을 했는데 정상금 가지고 위시. 위시 샀다, 사는데 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오 진짜 이 큰 그림. 예. 근데- 근데 이거를 예. 이미 이렇게 됐는데 7월 달에 기업을 인수하는 걸 승인을 해줘요. 사후승인. 이미 정상금을 70일간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는 이렇게 재무 이런 상태가 매우 안 회사를. 좋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해줘요. 그래서 아하. 야 이렇게 재무 상태도 안 좋고 예. 정산 문제가 이미 작년부터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왜? 22년인가부터 발생을 예. 했는데 이거를 왜 승인을 해줬냐? 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공정위는 우리는 재무 상태는 안 봅니다. 경쟁 제한성, 네. 즉 독점이 되냐 안 되냐. 아. 온라인 마켓에 오히려 경쟁을 촉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즉 네이버나 쿠팡이 다 먹고 있는데 예. 여기에 티몬이나 위메프가 들어가면 오히려 큐텐이 해봤어요. 그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쳐. 그 다음에 금감원에서는 자율 협약을 통해서 MOU 통해서 이걸 감시를 했다. MOU. 근데 MOU는 강제성이 그거 없잖아요. 없잖아요. 강제성이 없어요. 예. 그래 자율 협약으로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하라고 국회에서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 네, 온라인 네. 마켓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럼요. 이건 근데 자율 협약으로 한다, 자율 협약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복형 금감원장은 이거 보고도 제대로 안 받았어요. 보니까. 그래요. 예, 부원장 보호 정도 선에서 보고받은 것 같고 금감원장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 예. 구영배 회장은 심지어 이런 예. MOU가 맺어져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냥 어디 하라 그래? 예. 야, 써줘 형식적으로 예. 이렇게 된 거죠. 구영배 대표한테는 보고도 안 됐어요. MOU 야. 자유규제라는 게. 자, 근데 문제는 예, 보세요. 예. 그런 다음에 구영배 회장은 내가 사재를 털어서라도 다 이거 해결하겠다. 800억 그리고 있다고 뭐. 정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정산이 이게 문제가 발생한 왜 제대로 돈 안 주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전산상의 착오다.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그리고 내가 오전에 다 이렇게 해주겠다 해놓고 회생 신청을 합니다. 네. 회생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책 전부 다 동결이 돼요. 동결이 된다는 건 뭐냐? 자, 아까 얘기한 이거를 팔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자거든요. 돈을 받아야 되잖아. 예. 빚 받을 사람이 있는 네. 거야. 모든 채권 동결, 아무한테도 빚 갚지 마.가 되는 거예요. 1차. 그 다음에 회생 회사가 되면 회생 채권이라고 해서 야, 채권자들도 좀 손해 좀 보자. 20%만 받아가. 30%만 받아가. 웬일입니까, 이게? 10%만 받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거보다 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파산하는 겁니다. 파산하면 빚잔치 하는 거예요. 빚잔치를 하면서 여기 있는 자산하고 부채하고 다 해보니까 얼마나 돈이 없네. 네. 그럼 못 받는 받아가. 거죠. 야 돈이 비율로 보니까 넌 5%만 받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예. 이거 피해는 이거 완전히 사람 뒤통수 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공정위, 금감원 막 이런데 국회에서 네. 그 정부 대책이라고 대책이 나왔어요. 정부 대책이 뭐냐면 유동성 공급이에요. 그 뭡니까? 돈 빌려준다. 돈 빌려준다. 싼 값에 돈 빌려준다. 물론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망할 수도 있으니까 싼 값에 돈 빌려준다. 유동성 공급이 1번.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책이 뭔지 아세요? 다른 이커머스 회사, 다른 온라인 마켓, 쿠팡에 네. 물건 팔 수 있게 지원해 줄게. 이게 대책입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AI 판매 전략 수립 뭐 이런 거. AI를 통한 이커머스 전략 수립. 해외 유통 전략 수립.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냥 부처별로 그냥 대책 갖고 와봐 해서 그냥 페이지 채워서 그냥 낸 거예요. 정부에서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예. 지금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름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부총리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기억이 안 납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와. 근데 실은 작년부터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서 내가 컨트롤 타워 대통령이 예. 직접 컨트롤 타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비상경제 민생회의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딱 2번 했어요. 그래요. 그냥 선거 상황에. 앞두고 한 거예요. 선거 앞두고 쇼잉한 거고 그 비상경제 민생회의 할 때 대통령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벤트 업체에 돈 주고 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몇 억씩 줘가면서 그것도 그냥 구두 계약 그냥 네, 수의 계약 수의계약으로 수의 해서. 계약 해갖고 거기도 그것도 소위 김건희 라인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 부분이에요. 비상경제 민생회의 대통령이 직접 한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는 구영배 회장의 탐욕스러운 좀비 기업을 사냥해서 나중에 나스닥에서 대박 터트려야지 네. 라고 하는 탐욕스러운 네. 탐욕 그다음에 정상금 유용 네. 티몬하고 위메프가 어떻게 되든 나는 나스닥 상장시켜야지 그 돈을 라고 받아가지고 했던 다. 거. 예. 이게 한 축이라면 한 축은 네. 컨트롤 타워의 부재 무정부 상태라서 발생한 일이다 네. 라고 봅니다. 야, 근데 지금 어제 나온 이복현 위원장 얘기나 대통령 얘기를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살리겠다. 하나만 크게 만들어 가지고 구영배만 나쁜 놈. 대통령이 할 말이 예. 제 사기범야가 아니라고. 그렇죠. 이거는 자 공정위에서는 왜 제대로 그걸 못했냐. 그 따져야죠 하나씩. 이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책임 재산을 확보하는 거다. 이 사람이 네. 돈 빼돌리지 않게 우선 맞아요. 책임 재산을 확보하고 또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지원 대책을 만들겠다. 네. AI 어쩌고 저쩌고 이게 지금 AI랑 뭔 상관인데 대책 중에 AI 대책이 들어와 있냐고요. 그런 게 그거를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공정이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못한 게 있다. 그리고 경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이게 네. 다 내 책임이다. 금감원 공정위원장 옷 벗어라. 내지는 경제수석 이게 지금 미정상 금액이 1조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중소 셀러들이 한 1조 정도 손해를 볼 수 큰일 있는 났습니다, 사건이라고요. 이거. 큰일 났어요. 예. 다 나가 떨어지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금감원장, 공정위원장 전부 다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구영배 사기 1조 책임져. 어떻게 책임집니까? 참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 상태다. 자, 신장식 의원 말씀 들어보는데 이제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밝히고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특히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 많이 알고 계신데 이게 뭐 이른바 뭐 메이저 언론 이런 데서는 또 많이 또 조명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피상적이에요 보도가. 그렇죠. 이걸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컨트롤 해야 타워 어디가 되는데. 있냐. 그 얘기가 안 나와요. 네.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구영배 나쁜 놈만 있어요. 구영배 모습만 어제 계속 저희가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구영배 나쁜 놈. 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들 어떻게 해요? 걱정해 주는 척. 근데 돈 빌려주는 거야 그것도. 그래 돈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다른 이커머스에다가 입점 지원하겠대. 야 입점 지원 혼자서 알아서 다 해. 그걸 왜 정부가 나서서 뭐 쿠팡에 입점 지원을 정부가 나서서 왜 합니까? 그게 무슨 대책입니까? 하하. AI 물류 대책을 만들겠대. 네. 뭐야 그게? 하하. 그러면 컨트롤 타워의 부재, 예. 그 생색내기용 대책 이거를 언론에서는 비판해야죠.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오마이티 박정희 핫스팟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신장식 의원 너무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궁금했던 게 저 근데 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가야 되죠. 3분이네. 네, 궁금했던 게 예. 어제 정무위 현안질이 사진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진 기자들 전부 다 나가라고 했는데 누가 나가라고 사실은 했어요? 윤한홍 위원장님이 근데 좀 시간을 좀 줬으면 되는데 사실 진행이 되게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네, 사진 많이 찍으니까 셔터 소리가 살짝 셔터 소리 예, 때문에 많이 나서. 와 셔터 소리가 사진 기자가 많으니까 셔터 소리 때문에 제 질문이 안 구영배 들렸어요. 대표가 못 듣고 구영배 대표의 답변을 네.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 사전에 좀 정리하고 짧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사진 잠깐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좀 가졌으면 되는데 네. 그냥 나가라고 그러시죠. 나가 이런 거예요? 뭐 대표가 들어서 찍어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했습니다. 네.